안녕하세요. 천국의 발과 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별 후에 여러분의 X가 여러분을 그리워하거나 이별을 후회하거나 또 후폭풍이 오거나 무너지는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별을 당했을 때 이게 결정적인 것이고 다시는 못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꽤 그들의 이야기는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안도의 스테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재회 정보들이 많습니다. 이별 당했을 때 여러분을 버린 X가 상당히 혼란을 겪고 힘들어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을 정리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이별 후의 생활로 접어든다는 잘못된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입장은 유리해집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재회 확률은 올라가는 것이고 이별을 당한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의 기회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안도의 스테이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도의 스테이지라는 것은 이별을 던진 사람이 이별 직후에 느끼는 일종의 안정감입니다. 일종의 해방감이죠.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의 이별에 안정감이 무너지고 그들 역시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타이밍이 언제이며 어떠한 순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그들이 혼자 지나는 시간이 오래 진행될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여러분이 여자인 경우에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굉장히 야망 있고 열심히 사는 남자다.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생활이 필요하고 본인만의 어떤 홀로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굉장히 그들의 사생활에 많이 관여를 했다. 불만을 많이 표시했다. 그래서 이별을 당했다. 되게요, 바쁘게 사는 남자들이 취미생활이 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기억의 열차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기억의 열차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장기 연애를 했다면 장기 연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과의 어떤 루틴적인 생활이 반복되는 그러한 어떤 스탠스의 연애를 하셨다. 대개는 그러한 어떤 익숙한 연애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없는 그 시기가 옵니다. 주말이나 휴일이나 본인이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이러한 솔로의 삶이 길어질 때 언젠가는 그들이 이 이별을 후회하는 기점이 충분히 발생합니다. 제가 수천 건의 상담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제외되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이별 당했을 때는 연락하거나 매달리지 말고 그들에게 충분한 본인의 자숙의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재회 상담사들이 지침 문자를 써주겠다. 재회의 골든타임이 있다. 지금 바로 연락을 해야 한다. 네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그러한 문자를 내가 써줄 테니 보내라. 굉장히 잘못된 지침입니다. 그들이 한 결정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경험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별 후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무너지는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제가 리바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역시 리바운드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애인을 만들거나 급조적으로 새로운 이성 파트너 또는 동성 파트너를 만났을 때 그들이 무너진 타이밍이 오히려 더 빨리 전개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뭔가 부족해서 이별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해서 이별이 됐다는 잘못된 정보도 많은데 상대가 나에 대한 생각이 변했거나 우리 관계에 어떤 권태기가 발생하거나 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갖거나 그리고 나에 대한 매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때 실수적으로 하는 이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러한 타이밍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들이 급조적으로 새로운 리바운드를 만들었을 때 되게 가치가 높은 사람들은 본인이 의도적으로 뭘 만들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여러분의 X를 좋아했던 이성들이 있었을 거다, 주위에. 그들이 이별을 기다리고 그들이 접근했을 때 새로운 이성 파트너가 여러분보다 못했을 경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교하는 감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성 파트너가 뭔가 불만족스럽고 여러분이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는 예림이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새로 만난 지연이라는 여자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하다.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다. 상당히 냉소적이고 sarcastic하다. 뭐 이런 부정적인 견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요 많은 상담을 하지만 이 이별 후에 리바운드가 생기고 리바운드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제외되시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봅니다. 사실 리바운드라는 게 그래요. 이별 후에 여러분이 뭐 매력이 떨어지고 지쳐서 신뢰가 이뤄서 헤어졌다고 하지만 이별 후에 어떤 사람을 바로 만나서 그 사람을 좋아한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싫어서 헤어졌어도 여러분과의 관계를 애도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여러분을 애도하는 기간에 어떤 타이밍도 없이 새로운 파트너가 갑자기 들어왔다? 그 사람은 좋아하기는 힘듭니다. 정신승리를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정신승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를 내가 좋아한다. 이렇게 착각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착각, 그러한 정신승리가 더 그들의 이별을 빨리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비교하는 스테이지가 발생하면 상당히 무너지고 그들의 이별에 현타가 옵니다. 그래서 많은 젊으신 분들 이별 후에 리바운드가 많이 발생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바운드는 잘 깨집니다. 자, 세 번째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다 추억의 장소가 있죠. 뭐 남산타워를 간다든지 부산의 해운대를 간다든지 해외에 관광 명소들이 있다. 그들이 이러한 장소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어쩔 때는 나도 모르게 가게 된다. 가게 되면 생각이 난다. 사람은요, 자기가 한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한 결정을 후회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결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경험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경험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래서 회사 중역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결정하는 일이잖아요. 결정이라는 것은 커다란 책임감을 수반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자신의 일조차도 책임감이나 어떤 구체의식을 느끼는 걸 싫어합니다. 하여튼 여러분을 버렸습니다. 여러분을 버리는데도 많은 고뇌와 책임감, 결정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어떤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이 결정이 언제나 정확하고 명확하고 자기네들한테 현명하고 이롭게 가기를 그들이 원합니다. 그런데 추억의 장소를 갔을 때 여러분이 계속 생각난다. 그때마다 그들은 느낍니다. 과연 내가 한 결정이 옳은 것일까? 그래서 안 가려고 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억의 열차란 건 무섭습니다. 여러분과 늘 같이 했던 그 루틴, 그 행동들. 만약에 추억의 장소가 아니더라도 추억의 장소와 비슷한 데만 가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별 당했다고 너무 이 이별을 결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별이 길어질 때입니다. 즉 그들이 새로운 리바운드를 만나든 안 만나든 이별이 길어지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죠. Faded Affect Bias. 인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좋지 않은 기억들은 다 지우려고 하는 무의식적 반응이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이별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컨택의 중요함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가만히 놔두면 전반적으로 이별을 후회하게 되는 기점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꾸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취하면 그들의 안도의 스테이지는 계속 길어진다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지만 정말 약속을 합니다. 노컨택 잘 하겠다. 그리고 잘 못하시고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재회 찬수는 높아지면 높아지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 있어요. 너무 이별이 길어진다. 1년 이상 지속됐다. 이렇다라면 어느 정도 기억이 소멸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1년 안에 다 모든 건 쇼부가 납니다.
대개 3, 4개월, 4, 5개월, 또 어떤 사람은 8개월, 9개월 후에 제대가 되는 경우도 많고 아주 레어한 케이스이지만 1년 후에도 제외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별의 스테이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별 후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발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